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제 구독자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실 게 있다고 요청을 메일로 해오셨습니다. 당연히 흔쾌히 제가 받아들였고요. 오늘 저와 인터뷰하기를 요청하신 오예은 선생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오예은 선생님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인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 문학과 오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직접 나오게 돼서 정말 지금 설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일단 엄청 자연스럽고 떨지를 않으시네요. 경험이 있었던 건 물론 아니시겠죠? 네, 유튜브를 이렇게 정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아,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유튜브가 사실 조금 일방적이긴 해요. 제가 댓글 열심히 달고 있긴 합니다만 제한적인 쌍방향성인데 오늘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오예은 선생님이 촌철살인으로 저한테 여러 가지 직격탄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을 오늘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혜은 선생님께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 교수의 세 가지를 어떻게 구독하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채널을 어머니가? 네,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이제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구독을 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구독했을 때 막 아침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나 뭐 그럴 때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좀 이렇게 기운이 나고 막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지고 그런 좋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 기운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뿌듯하네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서로 영향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무엇인가 생각할 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힘을 받으시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팍팍 생기지 않을 때 제 영상을 보면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 오늘이 제일 가슴 뿌듯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 선생님 나오셔서 저한테 묻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드리고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앙트레프레너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혁신가, 기업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앙트레프레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혁신을 해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교수님의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막 다시 꿈을 찾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많이 봐왔고 그런 영향들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앙트레프레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앙트레프레너와 그 혁신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요거는 제가 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좀 길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혁신가, 혁신기업가 그러면 무엇인가 엄청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고 막 자기를 변화시켜가고 뭐 어찌 보면 막 세상을 어떤 새 세계 같은 거로 끌어가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런 혁신이 우리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철학적으로는요, 혁신은 본래 자기 내부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잠재성을 발견해서 그 잠재성을 극대화시켜가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런 혁신을 할 때만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잠재성이라는 걸 버추얼리티라고 그래요. 이 버추얼이라는 게 가상의 세계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버추얼리티라고 쓸 때는 그게 우리의 내재하는 잠재성이에요. 이건 DNA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과학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마치 무의식처럼 우리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재성의 한 20%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80%,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훈련시켜가고, 그래서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발휘되는 그 상태,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혁신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의 핵심이고요. 조금 길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리가 세상과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필요와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직업이나 자신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사업적인 꿈이나 이런 것들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고객의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잠재성이 능력이 돼서 그것이 제1의 혁신이라면, 제2의 혁신은 그 능력을 지금 말씀드린 필요, 세상, 다른 사람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충족해 주는 그런 행위,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저처럼 유튜브나 유튜브 대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행위하는 것을 저는 혁신적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앙트레프레너는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의미 있게 만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도 오고 좀 이타적 실천도 가능하고, 또 잘 되면 돈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교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앙트레프레너를 들으니까 조금 더 저도 그 개념에 대해서 확장이 되는 느낌이에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스스로를 그러한 앙트레프레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살짝 고민이 되긴 하네요. 사실은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를 오늘 예은 선생님 통해서 처음 제가 알게 됐고요. 되게 어감이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 제 바람으로는 저도 앙트레프레너 같은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나 또 저희가 이제 출판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혁신가적 모습이긴 한데 좀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혁신가? 그래서 이타적 앙트레프레너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예은 선생님 덕분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채널을, 영상을 여러 개를 보는데 지금의 저한테 딱 필요하고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게 아침 저녁 루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루틴을 실제로 영상을 보고 실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꾸준히 하기에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 어려운 상황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루틴을 이어가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제 답이 너무 좀 엉뚱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루틴의 수를 줄이면 당연히 지키기가 수월해지죠. 저는 아침에 같으면 딱 3가지는 반드시 지켜요. 4가지, 5가지 이렇게 되거나, 지켜야 될 루틴의 시간 길이가 길거나 이러면 지키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을 여는 거야. 그래서 창을 열고 일단 공기가 내 코로 들어오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선언을 한 가지만 합니다. 나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유용한 사람이다 라고 아침에 선언을 해요. 엄청 짧죠. 그러니까 지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비가 오는 날도요, 또 더운 날도 추운 날도 처음 창을 열었을 때의 그 공기의 맛이 우리의 하루를 되게 맑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면 루틴을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의 바람 때문에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샤워할 때 저는 한 3분 정도를 그냥 샤워 물만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키는 루틴 중에 하나인데, 샤워가 끝나면 대체로 저는 외출복으로 완전히 다 갈아입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듯이 쭉 그려보는 거. 요게 제가 매일 지키는 3가지 루틴입니다. 어려워 보이세요? 생각보다요, 짧게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좀 몸에 붙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뭐 저로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밤에 제가 지키는 루틴은 반드시 지키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오늘 하루 제가 메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를 제 기록 노트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자기 전에 반드시 합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매일매일 지키는 밤 루틴이죠. 그러니까 밤은 역시 하루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푸근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루틴들이 습관이 된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지키는데 좀 어려움이 없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실히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기쁨이라든지 아 이거 괜찮은데 하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루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으로 몸에 딱 붙으려면 그것의 효용, 그것의 즐거움, 그걸 했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 이 느낌을 적어도 한 주, 2주 정도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느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키기 쉬운 루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예은 선생님은 혹시 루틴으로 아침에 하는 거 있으셔요? 저는 이렇게 습관이 되었다고 할 만한 루틴은 아직 없고 최근에 이제 아침에 5분 동안 이렇게 일기를 쓰면 좋다고 또 책에서 읽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루 뭐 기대되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멋지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의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야지 하고 생각한 게 굉장히 나이가 예은 선생님 기준에서 보면 많이 들었을 때예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예은 선생님 나이 정도 됐을 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인데 3개월 동안 아주 제가 극한 공부를 한번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성실했고요. 유학 가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에 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 것을 루틴으로 갖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시작을 했는데 예은 선생님 벌써 그런 아침 루틴을 갖고 있다니까 너무너무나 좀 건방진 얘기지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3학년이 되고 진로 고민이 정말 많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삶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교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왜냐하면 이게 답하기가 좀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정확치가 않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지선다형 시험 볼 때 있죠. 그럴 때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찍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선택은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 중에서 공부해서 책에 텍스트에 나온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외워서 이게 답이야 하는 것을 쓸 때는 어려움이 없죠.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택은 모르는 문제에 답하기하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어려움은 그러면 답지 고를 때처럼 찍으면 돼 이제 이 문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찍을 때 한번 잘 기억을 되뇌어 보면 종합적으로 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라도 문제 그다음에 답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고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찍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그 배경에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낼 수 있는 그 시험 보기 이전의 공부의 과정, 그래서 현재 내 몸에 붙어있는 그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실력이랄까? 그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찍는 거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요소고요. 두 번째는 그걸 찍을 때 왜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처음에 직관적으로 요거야 해서 3번을 찍었어. 근데 시험을 다 본 다음에 검토할 때 다시 보니까 2번 같아. 그래서 2번으로 고쳤어. 그럼 대부분 틀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직관적으로 팍 찍은 게 답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성적 판단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핵심적 수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로 사실 살아온 것이거든요. 그 살아온 힘, 또 살아온 어떤 흐름, 이런 게 우리가 그 과목을 쭉 공부해온 것하고 비슷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배경에 깔려 있고요. 이제 거기서 나다움이 나오죠. 그런데 답이 뭔지를 팍 찍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의 합으로서 이게 답이야 하고 그것을 찍는다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자신의 감정, 그때 자신의 직관적인 어떤 감,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면 위험할 수 있죠.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과감한 시행착오를 항상 저는 전제해놔요. 얘를 했다가 1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실패해서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꽤 직관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함으로써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현 선생님도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 정말 지금 이게 맞을 것 같아 라는 그 직관에 따라서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다만 선택한 것은 너무 두려워 말고 적어도 1년 정도는 과감하게 몰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나다운 나의 무언가의 직업적 삶 또는 나의 어떤 추구하는 삶 같은 것이 내 앞에 확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어쩌면 제 인생이니까 답이 이미 있어서 그걸 찍는 게 아니라 제 직관대로 일단 선택을 하고 그게 맞다고 믿는 것이 그게 또 정답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한 보름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세계에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노력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등산할 때 깔딱고개처럼요, 걔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걔를 충분히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시행착오의 끝을 가보지 않고 쉬 포기해버리면 처음에 자기 직관이 실제로는 맞았는데 너무 빨리 포기해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것이 자기 몸에 익숙해지고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최선을 다해보는,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도 크게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 하나는 우리가 같이 좀 유념을 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뭔가 교수님이 또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셨을 텐데 정말 커다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경험 혹은 인물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는 아니고. 우선 제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3학년이셨던 분이세요. 공부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을 스스로 안 가셨어요. 전교에서 1, 2, 3등 밖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연극을 나의 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팔지는 않겠다는 게 그분의 생각일 정도로 굉장히 주관이 명확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문예반 반장이기도 했는데 문예반실에 그 선배한테 끌려가서 문학 이야기도 듣고 철학 공부도 하고 뭐 이랬던, 저한테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이고요. 아마 그분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문 세계에 접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운이 좋았던 사람 아닌가 싶은데, 제 유학 시절에 지도 교수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지위라든지 어떤 학계에서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셨어요. 자신이 연구의 결과로 내놓는 것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고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문이 어떤 멋있는 거, 학문이 엄청 어떤 고귀한 무엇인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착각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준 그런 분을 제가 만났죠. 그래서 유학 시절 중반 정도 들었을 때는 학문은 명확하게 인간을 위한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기록학이라는 것을 아주 즐겁게 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 분이 계셨던 거죠.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사실은 한 분이 더 계신데요. 만나본 적이 없고 사실 한 분이 아니세요. 몇 분이셔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복수의 인물이지만 유튜버들이에요. 물론 유튜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시죠. 그런데 구독자 수가 엄청 많지 않으셔도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세상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자신이 유튜버로서의 발언이 사람들의 일상의 하나하나에 정말 의미 있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외롭고 또 능력이 충분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게 하루하루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가 3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저의 60 이후에 멘토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지혜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이타성의 마음들 그것을 유튜브나 온라인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낼 수 있고 책을 쓴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3분은 정말 대단한 저의 인생의 멘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시는 만큼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받으시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잘 마쳤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구독자로서는 질문을 받으시는 건 처음이셨을 텐데 혹시 오늘 저랑 대화 나눈 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엄청 어색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계속 찍으니까 이렇게 질문에 답하면서 유튜브를 찍는 게 이 정도로 어색한 건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사실 되게 저로서는 힘든 대응을 했는데 근데 정말 진심으로 다 얘기를 해서 내용이 재밌을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좀 뭔가 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한 느낌이라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사실 훨씬 더 놀란 것은 우리 예은 선생님이 그냥 제 구독자라서가 아니라 질문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시네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자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면 앞으로 유튜브 세계에서 유튜브의 구독자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거나 오프라인을 통해서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제가 좀 어색해하고 하는 것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은 선생님은 오늘 인터뷰하시면서? 저는 제가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어떻게 잘 했는지 전혀 그런 느낌 없었어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직접 답해 주시는 것을 앞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왠지 더 이게 너무 기억에 잘 남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적용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김 교수의 3가지 이 인터뷰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알고 싶기도 하고 깨닫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은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답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죠? 그 구독, 좋아요 하는 걸 같이 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예은 선생님하고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